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시설 이제 그런 거 하는 중인데 4월 정도면 오픈을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또 익산센터는 또 이제 제가 오프라인 이렇게 할 때랑 강의하시는 분들 강사 초청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익산센터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은 제가 거의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총단장님네 오빠분께서 이제 본부장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센터 행정적인 일은 또 다 맡아서 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같이 해요. 근데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아서 저도 어제 으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익산의 그 망한 오리탕집, 그 망한 오리탕집이 있는 익산. 저는요, 우리 총단장님께서 그 진짜로 쫄딱 망하고 원룸에 사셨고,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이 그 부영 아파트라고 있어요. 부영 아파트 1차라서 10몇 평짜리였어. 9평에서 10몇 평 가시고, 그 다음에 저 20평대 동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익산에. 거기를 이사를 가시고,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40평대로 가는 걸 또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롯데캐슬이라고, 골든캐슬이라고 해서 좋은데 사세요. 어제 뭐 집을 막 공개를 하시대요. 사진에. 예,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쭉 저를 이제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제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지금 인연의 소중함을 우리 박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과연 누구의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계실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과연 누구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있잖아. 빨리빨리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금융 다단계로 가보게. 아이고, 가입비가 한 1,000만 원, 500만 원 있으면 빨리 벌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게. 이런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터미로 초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응하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제가 아까 인연의 소중함 우리 이제 박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명한 분들이세요. 제가 가끔 그 얘기도 드렸었는데 피천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본대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살짝 스쳐도 그 인연을 살려낸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된 거죠.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네 그 식당에 고추장, 된장 납품하던 식자재 아저씨가 있었죠. 그 식자재 아저씨하고 저하고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같은 직장을 다녔었어요. 제가 현대해상이라는 화재보험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6개월 늦게 온 우리 팀의 그때 쫄병이었어.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제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그 식당에 고추장 된장을 납품을 했었고요. 어느 날 사장님 우리 사업 설명회 있는데 좀 와서 들어보세요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7번이에요. 7번 최규정 크라운 마스터님이시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저로 인해서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인생을 바꿔주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행복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 이 행복을 저한테 받아서 그 행복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단장님께서요. 그 식당에서 그렇게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다가 다른 데서 고추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하면 휴대폰은 생명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근데 회장님 강의를 듣다가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셨대요.
빚이 10억이 넘었어요. 저희 단장님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가. 근데 애터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이 보였었대요. 저는 우리 단장님하고 애터미로 인해서 인연이 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한 직장, 전 직장 동료로서의 인연이 있었는데요. 저는 늘 그 가난한 이제 부모님의 그 농사꾼의 딸인데 정말 성실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남에게 천금을 벌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이러셨던 그런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집은 8남매 중에 제가 막내딸인데요. 늘 모두 다들 성실하고 열심히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랬죠. 아이들 어릴 때 조금이라도 제가 더 뭐 동화책도 사주고 싶고 이러니까 제가 그리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싶고 하니까 저 꼭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우유 배달을 4년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한 30년 전 얘기네요, 지금.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유 배달 차를 한 대 조그마한 걸 한 대 샀는데 이 차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게 된 그 보험회사 소장님이 이제 저를 한 2년 동안 관리하면서 결국은 그 회사에 이제 제가 보험 설계사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단장님을 만나게 된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 교육에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원 아카데미라고 빨간펜 여러분 아시죠? 거기 어머니 교실 교육을 갖다가 뿅 반해버린 거예요. 어머,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항상 선생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저는 정말 재밌게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변화라는 건 항상 이 세상이 변화하는 건 내 뜻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그 회사에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이 뼈를 묻을 줄 알았다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뭐 비대, 정수기, 속옷 이런 쪽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북새일질을 하면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 소리를 듣고 아이들하고 책을 갖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보험회사로 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들려온 소문이 이 조그만한 익산이에요. 목포도 작지만 조그만한 익산. 근데 뭐를 하다가 사업을 몇 번 하다가 쫄딱.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식자재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건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들으니까 왜 화장품 장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아는 분이 내 스폰서님이 애터미 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화장품 하나 사줘야지. 그래서 전화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네? 근데 저는 전화를 했어요. 뭔 화장품 장사 한다며? 그랬더니 응 그런데요. 그래서 나 화장품 필요한데 살라고 그랬더니 오래. 그래서 갔더니 뭔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이 어제 우리 총단장님이 보여준 그 사무실이에요. 익산센터 이렇게 거기가 2층이에요. 어제 건물이 이렇게 나오던데 2층. 근데 어머 이게 사무실이야 식당이야? 갔는데 이게 사무실이야 식당이야? 아니 왜 사무실 냉장고하고 식당 냉장고는 좀 다르잖아요. 냉장고도 식당 냉장고 무슨 막 집기들이 있는데 이게 식당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총단장님이 식당 망하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거기 있는 집기들 갖다가 센터를 차려놓으니까 맨 센터가 식당용 집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착하니 보지만 이제 뉴스 아시죠? MBC, KBS 뉴스 이런 거 듣고 와 좋겠다. 근데 엄청 비싸겠네? 그랬는데 여러분 가격 아시잖아요. 제가 으악한 거죠. 근데 우리 단장님께서 회원 되면 싸대. 더 싸게 쓸 수 있대. 원가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회원이라는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나 안에 제가 이랬을까요?
저는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저기 우리 학습지 하는 애들이 3학년 애들이 그대로 4학년 올라가면서도 빨간 펜 학습지 하잖아요. 그러면 20% 이상이 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주부잖아요. 에이구. 저는 주부잖아요. 근데 제가 뭐 슈퍼에 가서 뭘 사고 하면 우리 알죠? 그 포도송이 묻히는 거 그것도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원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얼른 회원이 된 거죠. 이렇게 애터미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네요. 이걸 필름을 뒤로 돌려보세요. 저는 이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요,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내 가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가 내 주변의 이웃과 이 나라를 살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껏 여기서 살아요. 지금껏. 저희 아버지가 92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몇 년 됐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17에 시집 와서 우리 아버지를 낳은 그 집에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여기 익산 토백이인지 아시겠죠? 제 주변의 친구들, 교회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를 들면 직장 친구, 국민학교 친구,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잖아요, 늘. 너 왜 이렇게 자꾸 얼굴이 이뻐지냐? 이러는 거잖아요. 교회분들도, 어머, 집사님 왜 이렇게 자꾸 피부가 좋아져? 이런 거 하죠. 그럼 저 어저께 오토판매 샀던 제가 얘기했죠. 얼굴만 들이밀으세요. 말 못해요? 영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굴만 들이밀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저요 100배나 좋은 화장품 썼어요. 누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물으면 저요 100배나 좋은 화장품 썼어요. 자, 저 따라서 같이 해보세요. 자, 저 따라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 100배나 좋은 화장품 써요. 네, 100배나 좋은 화장품 썼어요. 근데 우리 김진순 로얄님은 저 입만 갖고 그러시네. 내가 다 봤어. 음소거 안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입으로 하는 거하고 저 따라서 저하고 바디랭귀지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셨죠? 바디랭귀지. 우리 소비자한테 갔을 때도. 아이. 설 말고. 두 개나 하는 거? 너무 많아. 저기 이미자 사장님 지금 음소거 해지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시고 가시면 지금 전국에서 해외에서 다 들어요. 본인들은 몰라. 우리 팬들도 그래요. 웃겨 죽겠어. 그러면서 고구마가 어쩌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다들 빵 터져요. 이 줌이 그건 것 같아. 하여튼 재밌어. 본인들은 몰라. 그쵸? 우리 김진순 로얄님 우리 익산에 오셔서 센터에서 강의해 주시는데 온몸에서만 열정이 막 쏟아져 나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순 로얄 마스터님이 제가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그 받는 사람도 열정 못 받아요. 소비자한테 저는 꼭 소비자하고 이야기할 때 바디랭귀지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소비자든 여러분이 사업자로 끌어내고 싶으시든 특히나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는 여기 안 들어오세요. 사실 사업자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로열 리더스 되고 싶잖아요. 크라운 리더스 되고 싶잖아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러려면 이왕이면 100원이 있으면 10원의 효과로 써야 될까요? 1000원의 효과로 써야 될까요? 1000원. 그죠. 당연히 1000원의 효과로 써야죠. 그래서 나한테 있는 거 이 자본을 활용을 하셔야 돼. 아셨죠? 네. 그래서 누가 왜 이렇게 이뻐졌냐고 하면 저 100배나 좋은 화장품 써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저 100배나 좋은 화장품 써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머나, 여기서 지금 반가운 분들 우리 전숙경 로얄님 보이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옛날에 우리 팀장 교육할 때 저랑 같은 방에서 잤는데 기억나세요? 저희 단장님이 팀장 교육 해주실 때 좌우 다 해줄 때 같은 방에서 잤어. 그 같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팀장 때 1박 2일로 그때 팀장 교육할 때 같은 석세스 스쿨 해가지고 석세스 스쿨 그래서 한 팀으로 우리가 저기 했던 사람들이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요. 저희 팀에 전숙경 팀장님 그때 계셨고 저희 팀장님 저도 김점주 팀장 신정임 팀장 아니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팀장들 저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걸 견뎌낸 사람들이 전부 다 총장들 되어 있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팀장이었을 때 우리도 열심히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온몸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어차피 있는 나라면 이걸 이 100원짜리를 우리 모두 다 1000원으로 쓰시게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그건 싸납게 하는 거고 제 말은 온 몸과 영혼으로 마음으로 함께 그분하고 소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센터 가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이 화장품 설명을 할 때도요. 제가 뭐 오늘 여기 사업자분들이니까 화장품 설명할 건 없어. 근데 그 우리 저기 온라인에서는 나노 소리도 못해. 근데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면 우리 이 화장품 입자가 다른 화장품 입자에 대해서 이제 작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막 그래서 막 다른 보통의 화장품들은 막 입자가 콩알만 하면 우리 애터미 화장품 입자는 깨알만하다고 이렇게 고객 눈앞에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콩알하고 요 깨알하고 비교해 보세요. 보이죠? 그러면은 소비자들 앞에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항상. 제가 어디 가서 고객들 만날 때도 그리고 어디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형제라인이랑도 많이 사실 저는 좀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눈앞에서 직접 저는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저처럼 하라고. 저처럼 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보니까 국장도 가고 본부장도 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고객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바디랭귀지를 해야 되냐면 소비자들은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앉아 있으면 자꾸 원래 그 순간적으로 사람은요 막 수백 가지 생각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흩어지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 저 꿀벌 아줌마가 도대체 몇 시까지 할라나 나 우리 누구하고 지금 약속 있는데 막 누가 해모임 막 달라고 했는데 막 아니면 자 우리가 가보세요. 그럼 소비자들은 이래요. 이 아줌마 몇 시에 갈라나? 나 오늘 개빵 모임 있는데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세탁기 속에 빨래가 다 돌아갔네. 저거 금방 안 널면 쉰내 나는데 등등 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이 잡아 당기면서 나한테 모아가지고 하려면 바디랭귀지를 여러분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점잖으신 우리 박대성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보면은 좀 점잖은 입만 갖고 그렇게 해요. 근데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남자분들한테도 막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막 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쳐요. 훨씬 더 효과적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100배나 좋은 화장품 쓴다고 했더니 그 다음 반응 아시잖아요. 비싸겠네? 이 말 나오죠. 아니 싸 여기 거 뭐 하나 값도 안 된다고 우리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어제 로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 육아용 로얄님 하도 여기 로얄님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육아용 로얄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싸도 예전에 그 가격 따져보면 사실은 2만 원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격 가지고 진짜 우스웠죠. 우리 박정수 총단장님도 피부샵도 했었고 그랬댔잖아요. 근데 그리고 직접 우리 여기 익산 쪽에 진짜 피부가 말도 못하게 아닌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피부가 좋아지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오승현 총장님 계시구나. 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잘 해주시고 그냥 걱정돼서 여러분들 행여나 어쩔까 싶어서 전화도 몇 번씩 하시고 저도 어제 신규분들 불러가지고 좀 신규 비슷한 거죠. 신규분들 불러서 저는 이제 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분들은 텔레비전 앞에다 앉혀놓고 줌하고 텔레비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분들하고 막 후속 조치 하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막 대화도 못하고 막 나 지금 후속 조치 중이라고 바로 끊어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끝나고 이렇게 톡을 드렸는데요. 이걸 애터미를요 진짜 내가 돈 벌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파트너들을 보면은 막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죠. 석세스 하실 때마다 보면은 미리 해서 이렇게 다 맡어. 어느 집에서 누가 몇 명 모이고 3355라고 옛날에 우리 채널이 그런 채널도 애터미 채널이 있었어요. 3355 우리 회장님은 확실히 미래를 내다보셔. 그때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모여서 이렇게 봐라. 전에 회장님이 그러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그렇게 몇 사람씩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면 막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파트너분들 보면은 막 특히나 어제 저희 어떤 파트너는 이제 자기 생일이라고 막 파트너들 군데 모인 데다가 막 피자를 한 판씩 막 쫙쫙 쏘더라고요. 모인 데다가.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들 또 모여서 이렇게 하고 또 제 산하에 또 우리 김순복 총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애터미는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에 내가 막 저 가슴 밑에서부터 막 속에서부터 막 이 행복이 막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김순복 총장님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은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랬는데 식당에서 일하실 때 월급 80만 원 받으시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팀장을 가야 되는데 판매사가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막 매달렸죠. 막. 나 팀장 가야 되는데 판매사 한 명 부족하니까. 여러분 아셨죠? 판매사 2명 부족해도 상담할 때는 꼭 한 명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 그분하고 상담할 때는 나 3명은 다 있는데 한 명이 부족해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2명 부족해도 그렇고 3명 없어도 1대1로 상담할 때는 무조건 한 명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막 애터미의 꿈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 제품을 이미 좋아하시고 하는 분이니까. 근데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바로 옆이라서 센터 옆 지금 익산 센터는 아닌데 그전 익산 센터가 몇 번 이사했습니다. 네. 근데 막 납치해가지고 센터로 모시고 가가지고 막 하면서 설명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그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럼 내가 판매사 갈게요 했을까요? 어린 반푼도 없잖아요. 나 그런 거 못해. 나 그냥 해모임 먹고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어깨가 안 올라갔었는데 어깨 올라가고 좋고 화장품 썼더니 좋아. 그냥 이런 것만 해줄게. 나보고 뭐 일하자고는 하지 말라고. 왜 나이 먹은 나 갖고 그래? 막 이랬었어. 근데 제가 권사님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권사님 이 식당에서 꼭 구해낼 거예요. 애터미의 비전은 이렇고 제 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꼭 나랑 같이 하시게요. 제가 권사님 나 식당에 내가 구해낸다니까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회장님처럼 막. 우리 회장님의 그 열정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알았어. 그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 저기 뭐 카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나는 근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난 누구 만나서 이거 팔로 댕길 새도 없고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사님이 요만큼만 해줘. 그러면 내가 같이 할게.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거 팔로 다닐 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 어차피 해모임 먹어야 되고 하니까 하면서 카드를 저한테 꺼내주더라고요. 우리 회장님 카드 얘기하지 말라잖아요. 카드를 저한테 꺼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못 갚으면 알았어. 못 갚으면 뭐 식당에서 월급 나오니까 그걸로 좀 나눠서 갚지 뭐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맡을 몫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론 같이 열심히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발등에 불 떨어지면 입 안 열던 입 다물고 있던 사람도 입 열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때 판매사 가시면서 그 식당에 알바하러 오던 분들 우리 그 교회 식당에서 일하셨었는데 저희가 토요일이면 이제 결혼식이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럴 때 알바를 써요. 근데 그 알바하러 왔던 사람을 저한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생이 지금 본부장입니다. 그 알바생을 소개받고 그 밑에를 파고 해서 그 밑으로 본부장이요. 3명이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회를 진짜 위기인 것 같지만 도전하는 사람은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루즈해지죠. 이게 늘어지고 이게 게을러지고 저희 우리 단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기 100m 달리기 결승선이 있으니까 뛰지 결승선이 없으면 누가 뭐더러 뛰냐? 그래요. 뭐하러 뜁니까? 걸어가면 되지? 그잖아요. 제 파트너들 중에도요. 죽어도 자기는 오토 판매사의 의미를 지금도 몰라요. 오토 판매사란 가만히 있으면서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제 파트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 보고 에이고 이 깝까봐 이러잖아요. 회장님 말씀하실 때 이 깝까봐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이 곡식하고 이 미련이라는 것은 미련하고 곡식하고 집어넣고 절구에다 넣고 콩이로 찧어도 이 껍데기가 안 벗어진다고. 진짜 미련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어쩌면 그렇게 내가 오죽하면 어떤 때는 제가 한국말 한 거예요. 나 중국말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것도 8대 2의 법칙인 것 같아요. 자, 8사람은 알아들었어. 근데 2명은 너무 깽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파트너들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연의 원리를 얘기를 해도 심고 가꾸고 거두는 거라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고. 심어놨어도 가꾸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다고.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 줄이 꽤 커져 있어. 자기가 그냥 소비만 조금 하느라고 해놨어. 한 줄이 꽤 커져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일은 양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하자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한 줄만 커 있으면 뭐예요? 한 줄만 커 있으면 뭐예요? 이쪽 없잖아요. 이쪽도 좀 해줘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이 귀한 입이 아니고 저 말하는 주댕이가 돼버리는 거죠. 주댕이. 입이 아니고 주둥이야 주둥이. 저는 그럴 때 한 얘기 한 소리 합니다. 또 못 참아요 제가. 아우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지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몇천 년 된 얘기인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 속담에도 있죠. 99가마니 쌀 가진 사람이 한 가마니 갖고 있는 사람 뺏으려고 한다고. 한 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 거 뺏으려고 한다고. 지금 사장님의 밑에 파트너들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그렇게 좌우 양쪽으로 하면서 뛰고 있는데 사장님은 그 스폰서의 그 시간을 사장님의 이쪽 하는 데다가 쓰자고 하느냐. 그래서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 거 이거 뺏자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연의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또 그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몇천 년 된 그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이빨은 소리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그랬는데 그 판매사를 그렇게 정말로 애터미 몰라. 애터미는 몰라요. 근데 저를 알아요.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고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알았어 하면서 판매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재산 그러는데 재테크? 나는 돈이 없어서 재테크 못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셔라. 기억하실까 몰라요. 제가 원데이에서 이 강의 한번 지난번에 그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산테크 하시면 된다. 설악산, 한라산 아니다. 나을산자, 산모, 산파하는 그 나을산자의 그 산자다. 그래서 낳고 이거라고. 내가 김순복을 낳았더니 김순복은 또 황자원을 낳고 김순복이 또 정영진을 낳고 정영진이 김춘임을 낳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김종주가 김순복을 낳는데 낳고 나을산자예요. 그래서 이 나을산자 산테크를 하자고 그랬죠. 우리 일이 그거예요. 우리 일은 재테크가 아니고 산테크예요. 그래서 내 이 귀한 입을, 내 이 귀한 얼굴을, 이 예쁜 얼굴을 여러분이 자본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나를 먼저 예쁘게 하고 해모임도 먹고 조금 아까도 그러시대. 해모임도 퍼. 저도 이렇게 해모임에 홍삼단에 그래서 우리 홍해원차라고 하잖아요. 홍해원차를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함께 해나가면 우리 조직이 안 커질래요? 안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해나가는 중에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되는 사람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난 왜 소비자가 안 늘죠? 그건 내가 제대로 애용을 안 한 거죠. 내가 애용을 했으면 입에서 저절로 막 그냥 침이 튀어 그냥 침이 튀어. 봐봐. 나 이렇게 이뻐졌잖아. 얼굴 광 나는 거 봐봐. 막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나봐 해물 먹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신나. 응? 우리 아침에 홍해원차 한다 가득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솔직히 아침밥 안 먹어요. 든든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면 제가 막 아침에 항상 거의 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점심밥을 맛있게 먹죠. 그게 힘나잖아요. 저 작년에도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 좀 다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우리 해모임의 청궁 당귀 백작약 아시죠? 어혈을 쫙 풀어줘 버리잖아요. 당귀는 오래된 피를 없애고 새 피를 만들어주고 새 살을 만들어주고 부인의 아랫배에 혹이 있는 것과 하혈하는 것과 임신하지 못하는 걸 치료한다고 허준의 동의보감에 써있죠.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있잖아요. 작약 같은 경우는 막 어때요?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뭘로 고생들 하잖아요. 위가 아프고 뭐가 어쩌고 뭐 방광염에 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작약을 막 읊어대죠. 막 우리 해모임에 작약이 들었는데 백작약은 막 위산분비 억제 작용을 해주고 방광의 운동 능력을 강화시켜서 빈뇨 오줌 자주 싸는 거 빈뇨를 없애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관상동맥을 확장을 해줘서 막 피가 잘 돌게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해모임 갖고 가시죠? 어혈 갑자기 순간적으로 피가 뭉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혈을 풀어줘야죠. 근데 우리 해모임 먹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막 2주 이상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일주일이면 또 말짱해지고 안 아프고 해모임에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막 읊어대는 거죠. 너무 신나고 재밌잖아요. 그 내가 효과를 봤으면 저 원래 깨순이라고 제가 어저께도 별명이 그랬는데 내가 왜 깨순이였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좀 산성 체질 쪽이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이나 왜 팥죽 같은 거 먹으면 그냥 물 되는 사람 있죠. 제가 좀 극과예요. 젓가락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밥 먹는 거는 그 코로나에 걸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게 바로 균이 다 죽어버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산성 체질이다 보니까 제가 저 과자, 뭐 밀가루 쪽 이런 쪽은 엄청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라면, 어디 거 믹스 커피 이런 거 먹으면 저는 바로 속 쓰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감자라면 우리 애도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위가 엄청 좋아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왜 원래 기미 끼는 거 아시죠? 기본으로 아시죠? 제 깨순이 중에 하나가 위가 안 좋아서 더 그랬더라고. 근데 해모임을 먹으면서 위가 좋아지고 화장품으로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피부가 그냥 안 좋아질 수가 없죠. 물론 우리 저기 오승현 총장님은 제가 볼 때 정말 타고난 뽀얀 언니 그러신데 귀티 나는 서울 양반이라서 그러는데 저는 정말 안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도 뭐 완전 백옥 같은 피부는 아닌데 근데 정말 뭐 지금은 제가 봐도 그렇고 저희 언니들이 제가 우리 집이 딸 5이에요. 막내야, 너 얼굴 진짜 피부 좋아졌다. 다들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건데, 우리 국민학교 동창들 만나봐봐요. 왜 이렇게 애들이 할머니가 돼버렸죠? 얼굴들이. 그죠?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 하는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안 늙냐? 막 이러잖아요. 너는 야, 옛날하고 똑같다. 막 이러죠. 그리고 넌 어떻게 도대체 세월이 거꾸로 가냐? 막 이런 소리 듣잖아요. 제가 막 속으로 겉으로는 아유 야 너는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 동창들 만나고 오면 그날 저녁에 에이 승질나 이런다는데 우리는 갔다 오면 막 행복하잖아요. 난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기분 좋잖아. 하여튼 우리 저 권사님이요 그때 그렇게 가보더니 이제 지사님 뭐 갈 때는 꼭 나들고 가야 돼 이렇게 변했잖아. 그래서 제가 국장 갈 때는 팀장 같고 저 본부장 갈 때는 국장 같고 이랬잖아요. 그러시더니 지금 이제 총장도 가셨잖아. 그러더니 이 양반이요 평생을 그 2층짜리 익산에서 오래된 아파트 이제 거기서 사셨어. 이제 작년에 저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래된 아파트 살다가 좋은 아파트로 작년에 30평대 아파트 막 2층 사시던 분이 19층에 그냥 이사를 하셨어요. 어머 뷰는 우리 집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좁은 데서 살다가 계속 우리 구자님이 옆에서 저를 지켜봤어도 그래도 뭐 사실 상황은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제가 익산에서 저도 오래된 10평대 아파트 살았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정말 제가 월세 20만 원 내기도 쉽지 않은 익산에서 최고로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10몇 평대. 그랬다가 20평대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30평대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 제가 막 권한 거죠. 어느 날 느닷없이 저 이렇게 뭐 계약하고 아파트 계약하고 그렇게 할 때였는데 우리 막 권사님 빨리 이제 해.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저는 지금 제가 지금 7월 초나 6월 말께쯤이면 지금 이사를 또 해야 돼요. 익산에서는 좀 괜찮은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로 저도 지금 46평짜리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좋더라고 하면서 막 우리 권사님한테 권해갖고 이렇게 했더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저보다 더 일찍 이사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뷰가 진짜 해가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노을까지가 다 보여요. 19층인데.
갖고 그 앞에 멀리 있는 저기 전주 쪽에 모악산이라고 꽤 유명한 산이 있어요. 김제 모악산 하면 아주 뭐 옛날 교과서 역사에도 나오는 금산사라는 절도 있고 그러는데 다 보일 정도로 세상에 그렇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사하신 첫날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새벽에 해 뜨는 걸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저한테 막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우리 종량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 그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평생을 일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의 집을 바꾸어주고 차를 바꾸어주고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가 예를 들면서 제 파트너 중에도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보험도 몇십 년 하시고 막 지금 제 파트너들 그러거든요. 사실 어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좀 어떻게 해줘봐. 아니 그게 그 바닥에서 타나봐. 그러니까 아우 매워. 아이고 아유 하필이면 뭐 매운 거 저기 해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어제도 제가 석세스에 초대한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제 저랑 같은 교회 이제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일들은 아무리 10년을 하고 20년을 한들 놓고 소득이 딱 끝나면 끝이라는 거. 아, 어제 우리 오토팜에서 제가 같이 했던 분들 그 중에 여자분 한 분은요, 사실 교보생명에서 여왕상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뭐 익산이라는 곳에서 누구 하면 사실은 꽤 유명한 그런 분, 보험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인데 그분이 25년을 넘게 했어요. 25년인가 27년인가를 보험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애터미를 알게 되고 저도 이제 그 보험할 때 그분 이름은 들었는데 얼굴은 못 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나중에 제 파트너로 오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갖고 정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특히나 제가 사는 익산이라는 곳에선 더더군다나 또 이제 이분을 직접 데리고 미팅도 해주고 하니까 보셔라. 이분은 집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내 직장 일을 하면서 누구의 그렇게 집을 바꾸고 살림을 바꿔준다? 우리 그런 일 없어요. 우리 국장님, 박대성 국장님 정말 뭐 수산업 쪽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러셨던 분이지만 혹시 누구의 아파트를 20평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30평대 새 아파트로 혹시 그분의 살림을 바꿔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저는 애터미의 가치를 여기에 보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 그분이 국민학교만 나오셨어요. 근데 당신은 그 배움에 한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지금 7급 공무원이고 석사학위도 갖고 있고 이래요. 또 아들은 또 대기업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근데 이 할머니가 제가 올해 지금 이제 70인가 70이 넘었나 이제 이러시네요. 근데 이분이 제가 툭 던지면 탁 나와요. 교토상굴. 부업자들에게는 이 교토상굴이 쫙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지요. 수도선부 탁 나와요. 영어도 합니다. 그녀도 하고 그도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합니까? 이러면은 He can do, why not me? 이러면서 합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한 분이, 그리고 평생을 저기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12년을 넘게 하셨고 매일 식당 일을 하셨고 이러신 분이,
그러신 분이 이 애터미 안에서, 이 애터미 대학 안에서, 그래서 저는 애터미 대학생 그러거든요. 뭔 국민학교만 나와? 애터미 대학생, 이제 대학원생 이럽니다. 우리가 7년 8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애터미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저는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못 배운 한을 애터미에서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대화하는 게 달라져요. 강의를 하시는데 맨날 당신은 아이 저는 못해요 해놓으면서 다다다다다다다 하시는데 이건 뭐 그냥 막 30분 1시간은 그냥 하세요. 그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우리 그 다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 또 저 안산에도 또 제 파트너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지금 본부장님인데 그분도 이제 리더스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울 쪽에서 그 전에 오프라인 할 때 보니까 이 환영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늘 그 얘기합니다. 전주에 사는 친언니가 딸만 있는데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요. 근데 셋이나 있어요. 근데 이 동생한테, 친동생한테 애터미를 알고 막 전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김서방만 믿고 그러냐. 애들이 셋이나 되면서 노후를 생각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언니 너는 무슨 다단계 한다고 그러냐고 막 난리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알아보게 되고 애터미를 해서 지금 본부장이고 리더스클럽 회원인데 정말 남편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좋은 직장을 다녔던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시죠? 그 뇌졸중인가 뭔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병원에서 뭐 6개월도 넘게 있었는데 해모임에 뭘 막 이렇게 했는데요. 병원의 의사도 깜짝 놀래고 주변 사람도 놀랄 정도로 말짱해져 버렸어요 지금. 근데 물론 직장 생활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이러고 안 다녀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 직장생활 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돼. 근데 그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요새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제 살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대학생들이고 이러는데 그 모든 살림을 엄마가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못 만났으면 안 만났고 그때 끼어이 거부했더라면 어쩔 뻔했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제가 초기에 우리 익산센터에 좀 할머니들이 좀 많았어요.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 금방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저기 팔봉, 우리 익산에는 팔봉이라는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팔봉하면은 거기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 저기 팔봉에 가서 누워 계시면 제가 거기 가서 출근하시라고 안 한다. 응? 연세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이 먹어서 돈이 없어서 애가 많아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들 하죠. 근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우리 익산센터에 그래요. 본부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7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기 영광분이셔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쪽 사투리가 엄청 심하신 할머니예요. 근데 나는 애터미가 너무 좋아 보러. 나는 다리가 싱싱하지 않은데 다리 싱싱한 젊은 것들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익산센터로 그러니까 그분은 부르기만 했어. 지금은 이제 또 집에서 이제 줌에만 들어오셔.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되고 하잖아요. 그 본부장 가셨다고 하여튼 당신 주변에서 인정 엄청 받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일이 좋대요. 그러면서 뭔 일 생기잖아요. 힘든 일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길 가는 뒤 발에 개똥 묻었으면 풀밭에다가 쓱쓱 닦고 가면 돼야. 길 가는데 아무 하자 없어 이러더라고요. 가다가 내가 똥 밟으면 이렇게 쓱쓱 닦고 가래요. 하자가 없다고. 여기 송순복님이 계시네. 순복덩어리님이시구나. 제 아까 그 파트너님 성함이 김순복인데요.
그래서 맨날 그 총장님은 당신 소개할 때 익산의 순 목덩어리 김순복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순복님이 그렇게 그러셨구나. 어머 젊으신 분이구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따그락따그락 하실 때는 그렇게 음소거를 얼른 해놓으셔야 돼요. 따그락따그락 하실 때는. 네, 센스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애터미 안에서 내가 나와 인연이 된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해나간다라는 거. 그게 정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래요. 지혜 없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뺨 맞는데요. 뺨 맞는데. 그게 저희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이 인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다. 우리 스폰서가 우리 파트너가 왜 나한테는 연락도 잘 안 오고 이러지? 그리고 나는 왜 잘 안 만나주지? 이러면 내가 스폰서 말을 잘 알아듣지를 않으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전화 오면 아유 반가워라 그래 응 어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파트너가 있고 전화가 오면 뱀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휴대폰 던지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야 돼. 이렇게 떴는데 내 스폰서가 얼른 반갑고 얼른 이 파트너가 반갑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즐겁고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장인순 박사님의 이 여든의 서재라는 책 여러분들 많이들 사서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이번 설날에 막 제 스폰서님들에게는 이걸로 다 선물해 버렸어. 우리 파트너도 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근데요, 애텀이라는 일의 사업 자체는 정말 쉽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힘드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다 이러거든요. 애터미일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진짜 쉬워요. 아니요, 결정 벌써 딱 나와 있잖아요. 생필품이죠. 품질 좋죠. 가격 싸죠. 그러면 우리 애터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게 이제 줌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이제 마케팅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제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관계만 잘하시면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리더다. 지금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파트너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두 다 스폰서님들만 다 들어오셨어요. 내가 파트너다 생각하고 내가 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막 박대성 국장님이 행여나 제가 또 늘 좀 많이 좀 깜빡깜빡하는 사람이고 정신없을까봐 며칠 전에도 전화해서 확인하더니 오늘 아침에도 막 지금 화장원이라고 바빠 죽겠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막 조금 이따 뵙자고 막 또 막 이쁘게 하고 나오세요. 막 그렇게 또 챙기셔. 잔정이 얼마나 많으신지. 하여튼 이제 목포로 놀러 오라고 그래서 네 해서 제가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이 또 진짜 맛있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스폰서의 마음이라서. 아니 오승현 총장님이 계셔서 하는데 또 챙기셔요 막.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으로만 하면 이거 스폰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성공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은 늘 파트너로만 생각을 하면 이런 말 있죠. 우리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리더가 될수록 당연히 가지 많은 나무니까 늘 바람이 잘 날이 없겠죠. 근데 몇 시에 끝나냐고요? 몇 시에 끝내드릴까요? 뭐 바쁘시면 바쁘신 분은 보통은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생각은 해요. 근데 바쁘시다고 하면은 저는 1시간에도 얼른 끝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을 몇 시에 끝내달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리고 급하신 분은요, 이 줌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은 얼른 옆에, 오른쪽 옆에 나가기 있어요. 터치해 보시면 그걸 누르고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괜찮아요. 네. 이 여든의 서재에서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걸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걸 위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위험한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왔어도 얼마든지 다 할 일 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유춘금 사장님은 왜 계속 화면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시겠네. 우리 유춘금 사장님은 카메라에다 대고 계속 손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되게 정신없어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한두 번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뭐 조정하시나 보다 했을 건데 계속 손을 이러시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드려 볼게. 정신없으시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터미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폰서의 마음, 리더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제가 제 파트너들로 보고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저기서 공식적인 강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이 말씀을 써놨어요. 일본에 그때 2011년도에 3월에 그 쓰나미 있었잖아요. 큰 쓰나미.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요. 그 쓰나미가 오는데 피해서 육지 쪽으로 도망갔다가는 설마 그게 그렇게 건물까지 다 쓰러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쪽으로 거꾸로 도망갔어요. 근데 정면으로 바다로 맞서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많이 살았어요. 어부들이 살고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다에서 쓰나미 경고를 받고 육지를 향해 배를 몰고 간 사람은 다 죽었다. 오히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살았대요. 쓰나미를 피해서 이 코로나를 피해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우리 회사에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딱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면서 막 딱딱딱 이렇게 닫았죠. 회사도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산하 같은 경우는 바로 줌으로 해버렸어요. 사실 저는 배우는 데다가는 투자를 꽤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도 무슨 또 이제 독서 지도사에다가 지금 또 겨우 한 6회 지금 교육받는 건데 35만 원을 또 지금 해놓고 줌으로 지금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어떤 배우는 데다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몇 년 전에 서울로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 막 교육을 받으러 애터미 교육 아닌데 리더십 교육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처음으로 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가서 교육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는 줌으로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리더들 몇 분하고 같이 그 교육을 이제 받았었는데 우리 젊은 리더가 제 산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딸내미요. 우리 딸내미 국장이 아무리 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 줌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조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 산하가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젊다 보니까 바로 파트너들이 일일이 다 깔아주면서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가르쳐주고 줌을 깔고 해가면서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산하에서 가장 먼저 이걸 정보를 받았고 알게 된 사람이 그렇게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에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셔야 돼요. 리더들은 배우는 데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사실 저는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학생증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나가는 직장인이라서 이제 만학도다 보니까 주말에만 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1학년 마치고 지금 올해 2학년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꼬박 4년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사실 가서 빡세요.
보통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할 걸, 5일 동안 할 걸 저희는 하루에 해버려야 되니까 정말 빡세요. 근데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배워서 엄마는 골고루 잘 먹어야 젖을 아기한테 골고루 영양분 있는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리더고 스폰서라서 스폰서님들이니까 제가 거기에 맞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라도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해서 내 파트너들한테 먹여야 돼요. 요즘 같은 때 예를 들면 파트너들한테 프로모션 거는 것도 꼭 국장님이 본부장님이 총장님이 걸어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 판매사더라도 내가 팀장이더라도 내가 국장이더라도 내 산하로 내가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면서 뭐 석세스 때 원데이 때 이렇게 누구 데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회원을 몇 명을 가입을 시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스폰서된 마음, 내가 리더된 마음으로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아이이기만 하면 그걸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하지 않으면 내가 맨날 소비자고 내가 맨날 판매사이기만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사과를 좋아하나 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과수원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후원수당 한 번 그 6만 5천 원 거기에서 이 지금 2억 연봉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저도 4억 연봉을 되겠죠, 언젠간. 그리고 10억 지게차를 받겠죠. 저는 보험을 또 한 6년 정도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노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연금을 제가 설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서민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토 판매사 하면 200만 원이지만요. 50만 원만 연금이 나와도 국민연금하고 하면 내가 자녀들한테 폐는 안 끼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 거를 제가 설계해 본 적이 있었어요. 50만 원씩 15년 동안 9천만 원을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애터미에서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수당이 이렇게 내가 광고했다고 나온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50만 원씩 15년을 넣어야만 내가 50만 원씩 나중에 받으니까 이야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다 하고 15년 후부터서 원래 애터미에서 50만 원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보험 해봤던 분들은 아십니다. 보험 해보셨던 분들 우리 오토 판매에서 200이요? 그러면 여러분 200은 20년은 넣어야 돼요. 4억 8천이에요. 여러분 20년 후부터 그것도 내 돈 넣은 다음에부터 200씩 받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200만 원씩 여러분이 20년 넣습니까? 이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빨리 되네 안 되네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안테나를 두고 막 아유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안쓰럽고 짠해요. 그래서 무신분립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목재를 사다 주려고 하지 말고 바다를 얘기하게 하면서 바다를 동경하게 해주라고. 그것처럼 우리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 써놓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가 나래요. 근데 와, 하류 지도자는 자 여러분 전부 다 리더십니다. 스폰서입니다. 하루 지도자는 미사역으로 짓거리고 하루 지도자, 하루 리더는 미사역으로 좋은 말로만 짓거린대요. 좋은 지도자는 공약을 잘 이행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스스로 해보인다.
나는 저리 가면서 너는 제대로 가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우리 여기 전라북도 쪽 만나기만 하면은 막 전주 예수병원에 제 파트너 한 분이 뭐 허리 시술을 하러 가서 제가 문병을 갔었어요. 근데 전주 예수병원은 100년도 넘는, 아시죠? 뭐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그런 병원인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회장님이 거기 저기 어린아이들 위해서 거기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하는데 27억 원을 기부를 하셨잖아요. 아니 병원에 병문안 갔는데 우리 애터미 마크가 딱 로고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 찍어갖고 막 우리 파트너들한테 막 다 돌렸잖아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막 자부심이 아까 뿜뿜 그러셨죠? 뿜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보다 더 나의 존재 가치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저는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저의 멘토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제가 설날 내내 그 화두가 저한테 생각을 경영을 하게 했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보다 훨씬 더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왔는지, 그걸 늘 우리 장윤순 박사님도 옛날부터 거기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나가 도대체 우리 회장님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삶은 계란이요 이 소리 듣고 아 삶은 계란이구나 이랬다고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딱딱한 계란 껍질을 까고 나와야 돼요. 깨뜨리고 나와야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 더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다시 들어보세요. 하루 지도자는, 하루 리더는 미사역으로 짓거리고 좋은 지도자는 공약을 잘 이행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스스로 해보인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그랬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뭐 목재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희 회장님 젖을 정도로 정말 와이셔츠가 양쪽으로 막 땀이 막 속에 런닝도 입으신 분이 다 쳤도록. 저희 옛날에는 기억하시죠? 우리 국장님이랑 늘들 우리 전숙경 총장 다들 우리 총장님들 기억하시죠? 저희 회장님이 12시 반까지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한번 시작했다 하면 노아의 방주 한번 시작했다 하면 석세스 아카데미를 12시 반까지 해. 근데 그 열정에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고 하고 언제 끝나요? 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열정에 반해가지고 저런 양반이라면 어제 우리 박정수 총단장님 그러죠. 아 내가 망해도 나 여기서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익산센터 다 짓고 나면 여러분 구경 오세요. 꼭 아마 지금도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강사님들 초대하면 꼭 이게 비전입니다 하고 꿈을 하라고 제 가장 오는 강사님들께 저의 가장 큰 선물이 저희 그때 박정수 총단장님 있잖아요. 그거 배너 뭐 3억 탄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박정수 이름 앞에 딱 세워놓고 제가 사진 찍어요. 그러면 이제 김진순 크라운 마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제가 해드렸었어. 맞아, 우리 전숙경 로얄님이 익산에 안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어드린 것 같다. 다음에 여기 우리 오승영 총장님이랑 이제 오프라인 혹시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익산센터에 한 번씩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10억 차마 그것도 있고요. 그 계기비행 우리 총단장님도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 어린 딸내미들 둘을 놓고 한 번은 석세스 갔을 때 봤더니 한 방에서 자는데 저희 총단장님이 벽으로 돌아 누워서 이러고 울으시면서 주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짠하든지. 그냥 애기들하고 애기는 계속 어제 사진에 나온 그 딸내미가 그렇게 컸어.
그 유치원 어린이집 가던 그 딸내미가 그렇게 커가지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지금 그 유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총단장이 가끔 뉴질랜드에 가셔가지고 보면 막 한 달씩 딸내미랑 있다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그냥 엄마 언제 와 뭐가 어쩌 어린 딸 4학년짜리 딸하고 그 몇 살짜리 딸하고 둘이만 그렇게 해놓고 가니 얼마나 엄마는 가슴에 애가 타고 불안하고 제가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벽을 향해서 돌아 누워가지고 훌쩍훌쩍 우시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씩 20년 넣으세요. 그래야만 그래야 200만 원씩 되는 오토 판매사 돼도 그래도 거기는 20년 나오고 말잖아요. 우리는요 3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허락은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200만 원은 물론 비용일 수도 있고 누구 밥도 사주고 책도 사보고 근데 뭐 그런 건 뭐 어떤 일은 하면 안 하나요? 밥도 사줘야 되고 막 진짜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간 그 돈을 저는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뭐 이런 소비자들 누구 조금 사업 좀 시키려고 저한테 미팅 이렇게 시키면 저는 그래요. 그 200만 원 여러분 투자하세요. 근데 그거 200만 원어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사장님의 시간. 사장님의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여기서 어떻게 5천만 원을 한 달에 법니까? 어떻게 1억을 법니까? 그럼 도둑놈 심보예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으세요. 이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늘 저희 회장님 생각을 하면요. 저는 지금도 저 양반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회장님이 하시고 저희 단장님이 하십니다.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렇게 또 만나주시고 또 누구 저기 할 일 있으면 또 상담도 해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늘 제가 그냥 어저께 저기 했더니 아이고 목이 다 아까 목소리가 이쁘다고 그랬는데 어제 사실은 목소리가 안 이뻤어. 제가 하필이면 그 전날 강의를 2개를 하고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나한테 나오는 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제가 이제 저기 좀 찍어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트리나 포울러스라는 작가가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다 못했던 것을 오히려 지금 이 애토미 하면서 너무나 가슴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이 애벌레가 그냥 애벌레의 삶으로 그렇게 기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호랑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가 얘네들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꼭대기는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날아 올라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정말 저도 우유 배달도 하고 보험도 해보고 학습지도 해보고 저 식당에서 알바도 한 적 있어요. 어떤 땐가는 저기 속리산 석세스 가려면 그때 3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저 그날 식당 가서 그 전날 가서 알바했어요. 알바해가지고 속리산 석세스비 그때는 가서 돈 냈거든요. 저 그래갖고 그 돈 만들어갖고 가서 내고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꿈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다른 어떤 일로도 부자가 되려고 해봤더니 나의 하루라는 시간 갖고는요. 죽어도 기어 올라가 갖고는 날 수가 없더라고. 꼭대기는 못 가보더라고요. 가다가 짓밟히고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계속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고치에서 캄캄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간들 중에 어둡고 깜깜하고 어제 회장님 말씀대로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동굴 같은가요? 근데 그런 어두움의 그 고치의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여긴 여러분 날개가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날개가 빠져나오는 시간도 여러분 왜 스폰서한테 나는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강하게 내가 이 날개가 이렇게 해서 나와야만이 힘차게 나를 수 있어요. 자연의 원리더라고요. 자연의 원리.
저는 정말 좌로 우로 막 늘 연락이 뛰어다닙니다. 막 진짜. 근데 그걸 저는 일한다는 생각을 한다기보다 우와 내 취미생활 이래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꿈을 주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꿀벌팀에게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꿀벌 들이십니다. 희망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실제적으로 저도 제 진짜 피를 나눈 가족들 1년에 우리 한두 번 봐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더만. 저기 형제들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형제냐? 지금 나와 함께 내 얘기를 듣고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자매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 아마 우리 청자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여기 리더분들도 사실 친가족들은 1년에 한두 번 봐. 1년에. 근데 애터미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일 봐. 막 카톡방 저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가슴이 뜨거워요. 세상에 그 추운 날 뭘 제품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 위험스럽다고 막 이러는 때도 막 마스크를 쓰고 만나고 집에 가서 무엇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스폰서가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나는 파트너가 연락이 하고 다니는데도 눈물도 안 나고 가슴도 뜨겁지 않다? 여러분 회개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저거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산에 가서 혼자 나무 붙잡고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차가운 마음 갖고는요 여러분 절대 애텀에서 성공 못합니다. 성공해도 돼지클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래야만 이 가슴에서 열정이 나오고 그래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리더가 되면 파트너들의 마음을 그걸 공감을 하게 되고 막 같이 쫓아다니게 되고 막 저도 우리 파트너가 오라고도 안 오는데 김포에서 전라북도 세상의 장성이요. 거기까지 그렇게 오는데 와갖고 세상에 톡 봤더니 막 팩을 하고 이러고 있길래 제가 막 나 밥 사주러 간다고 오라고도 안 했어. 근데 막 제가 막 차물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갖고 마치 그리고 밥 사주려고. 사실 저희가 신규보다는 저희들은 기존들을 만나게 되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한 통 오네. 그러니까 뭐 우리 파트너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좀 기다리래. 나 지금 간다고 막 하더니 밥 먹고 간 김에 저도 옷도 편하게 입고 청바지 입고 막 이러고 갔었는데 갔다가 거기서 어느 신규분을 만났는데 그분 회원 가입을 이제 물론 하시기로 했었나 봐요 그날. 그랬는데 이제 곧 그랬는데 하필이면 저 간 날. 네.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애토미의 비전을 쫙 봐버리고 막 열심히 해본다고 하더니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본부장님 연결해주고 했더니 가서 또 마케팅이며 뭐며 이렇게 했더니 지금 딸까지 지금 데리고 나와서 애토미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이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스폰서가 돕는 자, 파트너가 돕는 자. 파트너가요 나 뭐 간다고 하는데 나 그러면 다음 분기에 뭐 할래요? 이래버리면 어쩔 건데요. 파트너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스폰서가 너 그러든가 말든가 나 너 아니고 너 딴 사람 있어. 이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꼭 우리 사장님이어야 돼. 저는 스폰서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둘이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야죠. 서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재심합력 가지런 할제예요. 먼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합력이 되는 거거든요. 스폰서에게 파트너에게는 원래 이 일은 자영사업이야. 자기 개인 사업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응? 이렇게 말하고 또 스폰서는 이래야 된다고 저쩐다고 하면 또 얼른 내 스폰서는 왜 그러는가 몰라 이러고 모두가 항상 내가 스폰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가. 절대. 그리고 내 파트너가 하는 것도 세상에 내 일을 대신해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돼요.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돼. 스폰서한테는요. 지 일이니까 지가 왜 저 뭐 하는데 왜 나보고 하래? 이러면 안 돼. 그거 그대로 복제돼요. 제가 봤잖아요.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가 그 위에 파트너가 본부장을 가. 근데 그 밑에
국장이 저기 뭐야 뭐 국장 유지 안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번에 국장 유지 힘들어요 못해요 이분이 이랬었거든요. 근데 가서 또 이제 그분을 또 막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긴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분이 본부장을 갔죠. 근데 이 국장님이 자기 밑에 파트너한테 하우 뭐 이번에 유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쩐대요. 그래서 제가 헐 개구리 올챙이죠. 그래서 복제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복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파트너들 있는 데서 우리 못해요 하셨던 그분이 그냥 그대로 그 밑에 파트너한테서 그대로 당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꽃들에게 희망을 아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가시게요. 훨훨 날아가시게. 우리 지게차까지 날아가야 되잖아. 임페리얼까지. 그렇게 해서 많이 익히 해야죠. 저도 월세 20만 원밖에 20만 원도 못 내고 어떤 때는 밀리고 했던 제가 지금은 사실은 제가 거실에 책장이 있고 익히 했는데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아이들, 제가 네팔에 봉사하러 갔다가 했던 아이들, 사실 또 지금 네팔에 또 교회 짓고 있는 저희 선교사님 늘 후원하는데 이번에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또 조금 좀 이렇게 하고 아이들 그 교회 카페트는 좀 깔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또 저희 팀장님인데 교회 두 곳을 또 제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에 또 고아원을 하시는 또 선교사님이 계세요. 또 거기에 또 매월 합니다. 이 또 이제 학교를 또 다니다 보니까 이 또 학교에 또 이제 또 우리 저랑 친한 교수님이 또 학교 총장님이 되셨네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총장님 하는 일이 이거더만요. 보니까 맨 여기저기 기업이 뭐 후원 받는 일이더만. 사실은 저희 회장님도 그 학교 가서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또 후원을 하는 일을 또 아이 뭐 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학생인데 벌써 후원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또 이제 우리 총장님 도와서 그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제가 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내 파트너 함께하는 파트너들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일, 나 자신의 삶도 바뀌어지는 일. 우리 오승현 총장님 산하 식구들 모두 다 본인의 삶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는 우리 막 김진순 총장님 강의 들으면서도 막 우리 울었잖아요.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승현 총장님 강의 들으면서 또 우리 또 얼마나 또 울고 서로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또 함께 웃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 전부 다 이 애터미 안에서 정말 지금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로 한 번도 탈락하는 일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엑스트라 되시면 안 돼. 꼭 전부 다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야, 며칠 전에 철인왕후 끝났는데 막 거기서도 봐봐. 엑스트라를 막 살짝만 해도 칼에 맞아 죽어가고 이렇게 해도 옆 사람이 죽어가 막 난리가 아니야.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고 칼 맞아도 안 죽어. 여러분들이 그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아시죠? 박사님이 그 전에 해주셨는데 그 대추 한 알이 절대로 저절로 붉어졌을 리 없다고.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그렇게 붉게 익혀진 거라고. 우리 안에 천둥 벼락 뭐 난리가 아니겠죠? 근데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10억 지게차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